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브랜드에서 나오는 두 번째 전기차죠. 지난 부산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고요. 아이오닉 브랜드의 볼륨을 높여줄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보다 나중에 나온 모델답게 여러가지 새 기술 또는 편의 장비가 적용이 됐고요. 효율도 더 좋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18인치 롱레인지 후륜구동 기준으로 524km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국산 전기차 중에서는 이 주행거리가 가장 길죠. 아이오닉 6는 크게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2륜과 4륜이 있고요. 이 라이트 트림 때문에 모든 트림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20인치 4륜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6,726만원입니다. 아이오닉 6의 외장 디자인은 아이오닉 5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에 처음 쓰였던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5와는 또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오닉 5가 크로스오버라고 한다면 이 아이오닉 6는 세단을 지향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의미의 3박스 세단과는 느낌 또는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기존의 세단에 비하면 유선형 디자인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내연기관보다 보닛이 좀 짧죠. 헤드램프는 현대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IFS로 불리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에 적용된 액티브 에어 플랩도 특징입니다. 이 액티브 에어 플랩이 시동을 켜면은 자동으로 열리고요. 시동을 끄면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숫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보다 한 급 위의 차로 포지셔닝이 됩니다. 그래서 차체 사이즈도 조금씩 크죠. 근데 모든 사이즈가 다 큰 건 아니고요. 전장이 아이오닉 5보다 200mm 이상이 길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그 전장의 차이가 좀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긴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도 아이오닉 5보다 또 짧고요. 반면에 그랜저와 비교하면은 전폭, 전고, 휠베이스가 다 큽니다. 후면은 약간 파나메라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차가 그 뒷유리가 같이 열리는 패스트백 같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가로로 쭉 이어진 테일램프 때문에 실제보다 전폭이 더 넓어 보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리어 스포일러인데 N 브랜드의 차를 제외한다면 현대차 중에서는 이 리어 스포일러가 가장 좀 과감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 20인치고요. 참고로 아이오닉 6는 18인치와 20인치 두 가지 사이즈의 휠을 고를 수가 있죠. 예, 아이오닉 6의 실내는 아이오닉 5와 비슷한 면이 많은데 그래도 새로운 디자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경우에도 위치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저기가 조금 더 보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 차가 5보다 숫자가 높잖아요. 차급이 좀 높다는 뜻인데 그렇다 보니까 5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좋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장재는 EV6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외장 디자인처럼 실내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또는 라운드 타입의 디자인이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나 계기판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서리에도 이렇게 라운드 큐빅 스타일로 약간 좀 둥글게 처리를 했죠.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답게 이게 위치가 높아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보이는데 뭔가 시트 포지션과는 이게 약간 좀 먼 느낌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현대기아 제니스와 거의 비슷해요. 이게 홈 화면에서 세 번째 페이지고요. 주로 사용하는 메뉴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메뉴가 나오는데, 이런 그 인터페이스는 이제 기존의 차들과 거의 같죠.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근데 새로운 그 UI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출력을 최대와 보통, 최소 세 가지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속 민감도도 세 가지, 스티어링도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 구동 방식의 경우에도 사륜과 오토 사륜, 그리고 상시, 후륜 구동 모드 이렇게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다니면은 항상 2륜으로 다니는 거죠. 액티브 사운드의 경우에는 끄기까지 총 4가지인데 이 차가 이게 약하게 해도 이 액티브 사운드의 그 볼륨이 좀 잘 들리는 편이고 강하게는 이제 꽤 크게 들리죠. 라이트는 무드 조명인데 아이오닉 6는 무드 조명도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기존에 적용된 현대기아 차들의 무드 조명에 비해서 이 밝기가 좀 밝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에도 이 무드 조명이 꽤 선명하게 보이죠. 결정적으로 이게 듀얼 컬러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대시보드와 도어 틈에 적용된 색깔을 각각 달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듀얼 컬러가 들어간 거는 현대기아 차 중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듀얼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싱글 컬러가 있죠.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상단과 하단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개별적으로 색깔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무드 조명은 속도 연동과 음성 인식 연동도 있고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 어라운드 뷰의 기능성이라든가 화질은 기존과 거의 같은 것 같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차 전체를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뭐 버벅댐이나 그런 거 없이 꽤 깨끗하게 출력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하로 이렇게 높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콘 누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이 공조장치의 경우에는 약간 좀 GV60과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터치고요. 이 위에 있는 물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특유의 그 배치죠. 참고로 센터 플로어는 플로팅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오닉 5보다 그 길이 자체는 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위로 올라온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여기와 운전대와의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고요. 요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여기 USB 단자 하나가 있고, 참고로 이렇게 핸드폰 놨을 때 무선 충전 패드 불 들어오잖아요.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파라메트릭 그 디자인이네요. 이것도 이제 아이오닉 6에 처음 보는 그런 조명이죠.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컵홀더의 위치가 이게 꽤 좋은 편이죠. 아이오닉 6가 기존의 현대차 또는 요즘에 나오는 최근에 다른 대부분의 차들과 좀 다른 게 윈도우 버튼의 그 위치인데, 대부분의 차들은 윈도우 버튼이 도어 트림에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차가 아닌 다음에요. 결정적으로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독 이 윈도우 버튼의 이 눌러서 조작감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아이오닉 6의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키가 이제 사진보다는 좀 낫지만 이게 실물로 봐도 뭔가 좀 되게 좀 장난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그렇고 뭔가 진짜 자동차 키가 아니라 좀 애들 좀 장난감 같은.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가벼워요. 요즘에 키가 이제 무거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되게 가볍습니다.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이 끝에는 이게 가죽 스트랩처럼 보이는데 가죽은 아니고요. 약간 좀 비닐 같아요. 리모트 출차 버튼은 이 측면에 있고요. 센터 컨트롤 박스의 커버는 약간 좀 뻑뻑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열 때 약간 좀 묵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센터 컨트롤 박스의 용량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6의 운전대는 하단이 살짝 깎인 D컷 스타일이고요. 차 전체 크기에 비해서는 이 운전대 사이즈가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거의 없는데 이 운전대 스포크에만 하이그로시가 부분적으로 쓰였고요. 참고로 위치는 오른쪽이 오디오고요. 왼쪽이 ADS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다이얼도 이쪽에 있고요. 참고로 운전대에는 회생 제동용 페달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절은 수동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이오닉 5에 비하면 위치가 더 좋아졌어요. 일단 5 같은 경우에는 저 도어 트림 쪽으로 조금 낮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아서, 그러니까 기존의 그 거울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것과 거의 시선이 비슷한데 그래도 역시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시트는 차 크기에 맞게 넉넉한 사이즈고요. 이 포지션도 생각보다는 꽤 낮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쪽의 부분도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등받이의 상단 부분은 약간 더 좀 뒤로 넘어간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윈도우 버튼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졌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심플하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상단의 이 부분도 뭔가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길쭉하죠. 안쪽도 약간 패여 있고요. 그리고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구획은 딱 여기 병 하나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역시 꽤 깊은 편이고, 그리고 안쪽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마감이 좀 잘 돼 있어요. 아이오닉 6의 2열 공간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일단 휠 베이스에 맞게 2열의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추면은 무릎과 앞좌석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고도 약간 좀 남는 정도예요. 그래서 2열의 무릎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죠. 반면에 이 차가 밖에서 봤을 때처럼 실내의 헤드룸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일단 들어갈 때 다른 차에 비해서 머리를 조금 더 숙여야 되고, 결정적으로 2열 시트에 앉으면은 머리와 천장 사이에 주먹이 한 반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저 헤드룸은 좀 꽤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열처럼 2열 시트 역시도 전체적인 사이즈가 넉넉한 편이고요.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합니다. 2열의 거주성을 높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운데가 평평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달리 이 전용 플랫폼은 이렇게 가운데를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좌우의 공간 또는 거주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1열 시트 가장 낮추면은 이 아래쪽에 그 신발 들어갈 공간은 좀 제한적이고요. 참고로 2열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열보다 더 디자인이 약간 좀 복잡하죠. 여기에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표면 처리를 굉장히 좀 매끄럽게 잘했네요. 그리고 2열 치고는 도어 포켓이 좀 큰 편이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USB 단자 2개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이오닉 6를 밖에서 보면은 이 차가 유리가 같이 열리는 패스트백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세단처럼 이렇게
트렁크만 열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기면은 이어 시트도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올리면은 여기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차는 서륜 모델에서 이 앞쪽에 트렁크 용량이 조금 작습니다. 이륜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크다고 하죠. 전기차답게 이렇게 정차 시에 정숙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전기차도 이게 정차 시 정숙성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트 펌프가 들어가면은 이제 정차 시에 소리가 좀 큰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히트 펌프가 있어도 이렇게 정차 시에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동을 키면은 당연히 이 송풍 소리가 일단만 들어도 좀 크게 들리긴 하죠. 요즘에 나온 전기차는 보통 액티브 사운드가 있잖아요. 이 차는 강하게와 보통 약하게 3개가 있고요. 완전히 끌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약하게인데 이 차가 약하게 해도 이게 소리가 약간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하게 해도 좀 거슬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끄면 됩니다. 끄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소리가 없어지죠.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낮은 속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속도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끄기 상태에서는 뭔가 또 약간 좀 심심하네, 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또 이거보다 좀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약하게를 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강하게로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한층 더 커지죠. 근데 일상적으로는 그냥 끄고 타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아이오닉 6 이제 시승하면서 약간 인상적인 게, 확실히 아이오닉 5보다 이 차가 무게중심이 낮고 급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라든가 방음에서 좀 더 차별화가 됩니다. 당연히 5보다는 6가 좀 더 승차감이 좋고, 뭐라고 그러죠? 약간 조금 더 고급지다? 5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차가 이렇게 과속방지 턱 가서 넘을 때, 저속에서 그럴 때 굉장히 좀 여진이 적습니다. 되게 울퉁불퉁한 길 있잖아요. 이렇게 지날 때 제가 푹신한 편은 아니거든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약간 좀 단단한 좀 그런 느낌인데,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 이 느낌 자체가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충격이야 강하게 온다고 하는 건 비슷하다고 해도, 이 차는 넘고 나서의 그런 추가적인 흔들림, 이런 게 굉장히 적어서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승차감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이게 EV6나 아이오닉 5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가상 사운드는 전기차가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끄기로 해도 어느 정도는 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보통 전기차들은 가속을 할 때 이제 전기 모터 또는 인버터의 그런 고주파음이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사운드에 약간 좀 묻혀서 그런지 그런 전기모터 특유의 고주파음이라든가 그런 게 또 거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음도 아이오닉 5보다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차가 확실히 공기 저항 개수가 낮아서 그런지 비슷한 속도에서 크루징할 때, 주행할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바람 소리가 적고, 그리고 이 측면 쪽에서 들어오는, 참고로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은 이중접합인데 조금 얇은 편이어서 요거 자체는 아이오닉 5와 두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사륜구동의 로직 자체는 기존의 전기차들, 그러니까 이 G80이라든가 아이오닉 5 등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에코 모드일 때는 사실상 그냥 이륜 구동, 그러니까 뒷바퀴 굴림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할 때는 앞쪽으로는 토크가 거의 전달이 안 되고요. 주로 처음에 출발할 때, 그때만 이제 순간적으로 앞쪽에 토크가 잠깐 가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후륜 구동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전비가 되게 중요하다, 주행거리가 중요하다, 그럴 때는 그냥 에코 모드로 다니시면은 그냥 이륜 구동과 동일합니다. 반면에 노멀로 바꾸면은 기본적으로는 뒷바퀴 굴림, 그러니까 뒤쪽의 모터가 대부분 작동을 하는데, 에코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토크가 이제 비슷하게 밟아도 훨씬 더 많이 가고요. 그리고 스포츠의 경우에는 이게 에코와 노멀의 차이는 꽤 큰데, 노멀과 스포츠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서 에코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아무래도 덜 쓰잖아요. 소위 말해서 딱 절반의 출력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에코 모드로 달려도 뭐 이렇게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아이오닉 5나 다른 전기차와 동일한데, 5보다 이 차가 좀 더 나아서 그런지 똑같이 에코 모드로 달려도 이 차가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회생제동은 패들 시프트로 조절합니다. 크게 0부터 1, 2, 3, 4, 그러니까 맥스까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 4단계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당기고 있으면 오토가 되고요. 그러니까 총 오토까지 해서 한 5단계가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차들과 그러니까 로직은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그냥 오토로 다니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오토가 생각보다 영리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회생제동의 단계를 되게 능동적으로 변화를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앞에 차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최대 맥스로 설정을 하고요. 앞에 차가 없으면은 회생제동이 0이 되고, 그리고 이 차 역시도 그 레벨에 상관없이 맥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왼쪽을 길게 당기면은 순간적으로 당기고 있을 만큼은 맥스가 되고요.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회생제동 0 또는 타력주행 모드인데, 사실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는 특히 최근에 나온 차일수록 타력주행 모드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브랜드와 상관없이 테슬라 정도만 제외하면은. 그래서 저는 가장 최신 모델인 이 아이오닉 6의 경우에는 특히 기존의 뭐 아이오닉 5나 그 전기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타력주행 모드가 회생제동 레벨 0일 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더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회생제동 레벨 0일 때,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이렇게 딱 놨을 때 타력주행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으면 대굴대굴대굴 굴러가는 그런, 그러니까 저항 없이 느낌이 많잖아요. 이 차도 있긴 하지만 의외로 그 아이오닉 5나 이런 차들보다 그게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게 아마 차에 따라서 세팅이 다르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차들과 비교하면 생각보다는 의외로 이렇게 쭉 밟았다가 또 놨을 때, 기존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밟았다 동일한 상황에서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쭉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차를 제가 시승할 때는 회생제동 레벨 1이 내연기관과 가장 비슷한 주행 질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회생제동 레벨 0이 내연기관과 가장 조금 더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초반에는 가속할 때 그런 전기 모터의 그 사운드가 뭐 거의 안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양쪽에 주위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가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 모터 돌아가는 윙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립니다. 근데 이것도 그 전기차 중에서는 그 윙 소리 있잖아요. 가속할 때 그 소리가 좀 가장 작은 편이에요. 참고로 HUD의 경우에는 기존의 차들과 거의 동일한 유닛으로 보이는데, 근데 아이오닉 5처럼 멀리서 큰 사이즈가 아니라 기존의 차들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아이오닉 5보다 이게 더 낫지 않나. 참고로 저기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속도계 또는 사각지대 경고장치 같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요즘은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주행 질감을 만드는데, 그래서 정차 시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만 딱 떼면은 천천히 크리핑 현상이 있잖아요. 이 차도 크리핑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운전자가 출력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차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출력으로 들어가면은 최대와 보통 최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최소로 선택을 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최소 상태에서 쭉 밟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정확히 수치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대략 한 절반 이상 출력이 이제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나오는 것 같고,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처럼 이 구동 방식을, 그러니까 상시 후륜으로 하고 출력을 최소라면은 아마 이 차가 20인치만 제외하면은 가장 전비가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출력과 함께 가속 민감도를 낮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밟아도 잘 안 나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출발할 때 쭉 밟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굉장히 그 출력이 낮은 차를 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중에서도 가장 좀 잘 안 나가는 차. 근데 일정 속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의외로 이렇게 출력 최소 상태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으로 바꾸면은 좀 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뭐 누구나 최대 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전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렇게 그냥 최소로 다니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연비를 위해서 구동 방식도 2륜으로 선택을 하면은, 사실 사륜을 사도 이렇게 완전히 2륜으로만 다닐 수가 있으니까 아이오닉 6를 계약을 할 때 사륜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막판에 2륜에서 사륜으로 바꿨습니다. 전기차는 전기 모터의 특성상
초반에 토크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 에코 모드로만 다녀도 그렇게 부족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에코로 쭉 다니다가 지금처럼 딱 노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노멀까지 필요한가 라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반면에 이제 좀 급가속하거나 그럴 때는 확실히 사륜을 다 쓰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하죠. 특히 이렇게 풀 가속을 했을 때 이제 반응이 또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한결도 좋고, 근데 이 차는 노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약간 좀 더 딜레이가 있어요. 전기 모터답지 않게. 반면에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런 그 잠깐의 그 딜레이도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속 주행 하다가 쭉 밟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딱 밟는 즉시 시트가 허리를 밉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타이어와 노면 상태 또는 그 차의 그 하체 방음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만약 비슷하다고 할 경우에 그 타이어에 따라서도 그 또 방음의 차이 또는 노면 소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는 지금 피렐리 P0 올 시즌 20인치 타이어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UHP 피렐리 P0가 아닙니다. P0의 올 시즌 타이어죠. 그래서 UHP P0만큼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제 경우에는 올 시즌 타이어라고 한다면은 이 P0보다는 그냥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더 낫지 않나. 이 차를 고속도로에 달려오면은 이 차가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뭔가 유리 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전면 풍절음이 가장 크죠. 근데 이 차는 보통 이제 전면 풍절음이 들리는 그 위치보다 약간 좀 높은 데서 풍절음이 들립니다. 이 차 보니까 이 차가 그 썬루프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조용한 전기차들이 풍절음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또 듀얼 모터고 출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우악 하고 나가는 힘이 아주 강하진 않은데, 이 차가 최고속도 제한되는 그 시점까지 굉장히 또 금방 가속이 됩니다. 이번에 아이오닉 6를 시승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때 부산 모터쇼에서 봤던 것처럼 상품성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로 패밀리카에 적합한 그런 전기 크로스오버를 제시를 했다면은, 이 6는 약간 좀 크로스오버적인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아이오닉 5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그런 SUV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 6도 통상적인 그런 세단 형태가 아닙니다. 뭔가 그 세단과 패스트백 같은 그 디자인을 약간 좀 섞어놓은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6를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통상적인 세단 치고는 그 위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와 있어갖고 이게 세단인가 그냥 크로스오버인가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브랜드 상관없이 지금 없어서 못 사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편의 장비에 넉넉한 실내 공간, 그리고 전트림에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저도 이제 계약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계약했던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차를 타보고 느낀 게 그냥 사륜이 낫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그냥 사륜을 사서 2륜으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상시 2륜 마이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서. 그러니까 굳이 2륜을 살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는데 안 쓰는 건 또 차이가 있거든요. 참고로 2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라이브 모드만 딱 바꾸면은 바로 이제 사륜 이제 큰 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런 좀 심리적인 차이도 있죠. 단점으로는 부산 모터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2열의 공간은 넓은 대신에 헤드룸이 작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앉은 키가 좀 큰 사람이 뒤에 탄다 그러면은 그 레그룸이 이렇게 넓은데 머리는 좀 닿아서 좀 불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넘어가 있는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소소하게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이오닉 6는 장점이 훨씬 많은 차라서 고객들한테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산 전기차 중에서는 주행거리가 가장 길고, 사실 기존의 전기차들도 실제 주행하면은 공인보다 멀리 간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이 차는 18인치 기준으로 하면은 이륜 사양은 500km가 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꽤 메리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주행거리나 보조금 받는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렇게 인기가 있고 메리트가 있는 차는 차가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리고 안 예뻐요. 이번에 시승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을 봤는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차가 예쁜 색상이 없어요. 확 눈에 띄는 색상이 없고, 실제 차는 이게 작은 차가 아닌데 눈으로 보는 거는 생각보다 또 작아 보여서 시각적으로는 이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 아이오닉 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